전방수단에 대해서 난이도 있는 질문, 병원에 가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쉬면 낫겠지. 제일 위험한 선택.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굉장히 겁을 주네요. 이런 측면에서. 야, 이런 내용들을 쭉 잘 써줬네요. 이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깝깝하네.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은 수술을 못해서. 안녕하세요. 가재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준입니다. 사실은 이 AI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 요즘은 뭐 다치거나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쓰시죠. 그래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 이게 사실은 20, 30대 축구나 농구 뭐 이런 거 하다 많이 다치시는데, 그 AI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을 얻으시고 그 답변을 얼마나 믿어도 될지, 그걸 한번 저도 한번 보고 얼마큼 믿어도 됩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하다가 무릎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이후로 주변이 붓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의심만한 증상인가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랬을 때 얼마나 이 친구는 되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신호에 해당합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뚝 소리가 나도 그냥 뭐 뼈가 살짝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붓는다는 것도 사실은 살짝 붓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고, 띵띵 부어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맞기는 한데,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 가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쉬면 낫겠지. 제일 위험한 선택.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굉장히 겁을 주네요.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만약에 친구가 이런 상황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러면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오히려 할 것 같아요. 무릎이 어떻게 심각하게 부었니? 살짝 부었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진짜로 전방수단대가 끊어지면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질 정도로 붓습니다. 왜 붓냐면 무릎 안에서 피가 나서 피가 차기 때문에 확 부어올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못 걷겠는데 싶을 정도면 이거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대개는 그냥 부딪히거나 뭐 이래서 인대가 좀 꺾이거나 이래서 살짝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날 되면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시고 걸을만 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굳이 병원에 가도 특별히 할 건 없으니까 하루 이틀 얼음찜질 하고 기다려봐. 너무 민감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하려면 MRI가 필수인가요? 초음파로는 안 되나요? 이 환자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MRI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되고 왜 안 되냐? 이것도 얘가 잘 써준 것 같아요.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한가운데 깊숙이 있음, 뼈 사이에 숨어 있음, 초음파로는 잘 안 보임, 정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뭐 덧붙이자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초음파라는 건 이렇게 고체가 아니라 액체나 이런 이 소프트 티슈 이런 데서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방수자인대는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걸 얘를 비집고 아무리 이렇게 봐도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MRI를 찍어보는 게 단지 전방수자인대가 손상이 됐냐 안 됐냐 정도를 그냥 애매하게 보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크리티컬한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초음파를 가지고 쓱 대충 봐서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수술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의심될 때 초음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분 파열이면 수술을 안 해도 된다던데,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나 환자가 구별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건 없나요? 부분 파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걸을 수는 있음, 일상생활 거의 가능함, 가끔 불안함, 붓기 빨리 가라앉음, 계단 조깅은 가능. 완전 파열 의심되는 경우 무릎에 자꾸 힘이 빠짐, 힘주면 휘청, 방향전환 불가, 뛰는 건 거의 불가, 계단 내려갈 때 공포, 이런 내용들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게 완전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근육량이 괜찮거나 이래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이거에 적응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느끼는 게 지금 이 부분 파열일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치자마자 상태라고 하면 이 얘기를 어느 정도 믿어도 될 것 같고, 만성인 경우에는 이거를 좀 믿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재건술을 하는 것 같은데, 재건술이 뭔가요? 어떤 방식으로 재건을 하는 거죠? 재건술, 끊어진 인대를 새 인대로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맞는 얘기고, 이런 걸 한 번씩 환자분들이 읽어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방법이고, 이것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딱 답변을 줬네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왜 재건해요? 이거 꼬매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질문은 왜 봉합 안 하고 재건을 하냐고, 그걸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5번에 왜 봉합 안 하고 재건을 할까요? 까지. 얘가 저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ACL은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혈액 공급이 거의 없고 안쪽 깊숙이 위치되어 있어서 스스로 회복 능력이 거의 없고 꿰매도 안 붓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답변을 다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재건을 해주는 게 답입니다. 예전에 당연하죠. 이거는 뭐 누구나 시도해봤겠죠. 처음에는 꼬매봤어요. 붙지 않을까? 절대로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계속 하다가 이 꼬매는 거는 어리석은 시도였구나. 이래서 그걸 재건으로 바뀐 게 현재 의학입니다. 재건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인대는 자가건이랑 동정건으로 나뉜다고 하던데 가장 큰 장단점은 뭐예요? 젊고 활동 많으면 자가건이 정답. 회복 부담 줄이고 싶으면 동정건 고려. 자가건과 동정건이라는 건 자기 거를 일부 떼어서 여기다 넣는다는 거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자가건, 동정건이 결과가 거의 똑같다고 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자기 걸 떼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이래서 그냥 다 동정건을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점점 자가건 결과가 더 좋네. 이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자가건,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50대 이상이거나 운동 많이 안 하거나 회복이 좀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동정건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잘 써줬네요. 이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깝깝하네. 다행이다. 그래도 얘가 아직은 수술을 못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방수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난이도 있는 질문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30대 남자 축구하다가 다친 MRI까지 찍어봤는데 부분 파열 진단 수술하라는 병원도 있고 좀 지켜보면서 운동하라는 병원도 있었다. 나 일상생활은 괜찮고 운동할 때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나 이거 수술해야 되니? 라고 한번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게 뭐 사실 병원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이만저만한데 수술하라고 들었고 또 이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 두 의견을 들고 저한테 오십니다. 그럼 저는 환자분이랑 이제 한참 얘기를 하죠. 이분이 뭘 원하고 어떤 상태고 환자분들이 사실 기대하시는 건 MRI 딱 보고 정답 MRI가 이 상태니까 수술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 이렇게 흔들어 봐서 반대측에 비해서 5mm 이상 흔들면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의 오랜 경험이나 이 사람은 안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상태만 보면 당장 무조건 수술은 아니고 운동 계속할 거면 수술 가능성 높은 쪽입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간 답변이 좋네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환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 친구의 답변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의사들이 뭘 보고 판단하면요 이렇게 딱 써놨네요. MRI를 먼저 볼 겁니다. 인대가 얼마나 남았는지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얘기. 흔들림 검사. 실제로 무릎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무섭습니다. 3번 생활 패턴. 스포츠 계속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와, 이게 진짜로 제가 지금 이걸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약간 소름 돋네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질문도 보면 제가 물어볼 질문이거든요. 축구 많이 하세요? 경기 중에 휘청인 적 있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축구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1번 요 앞에다 그걸 물어보죠. 선수세요? 이걸 물어봅니다. 진짜로 이걸로 먹고 사셔야 되냐고. 그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하세요. 이러는 거고 먹고 살 건 아니고 축구 뭐 그냥 어쩌다 한번 한 거지 나 앞으로 안 할 거야. 그럼 그냥 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좀 지내봅시다. 근데 난 축구 매니아고 난 매주 이거 안 하면 내 삶에 낙이 없다. 무조건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진짜로 이게 디테일하게 넣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면 믿을 만한 정보를 주는데 물론 수술을 얘가 할 건 아니니까 수술할 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저도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오늘은 전방수양대 파열과 재건술에 대해서 AI 상담 내용을 대주고 이제 팩트를 좀 체크해봤는데 전반적 흐름을 보는 거 굉장히 괜찮고 데이터를 자세히 넣으면 넣을수록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충분히 써먹을 만한 거고 갑자기 위기감이 확 드네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